자, 2020년 5월 20일 중수돌이 차트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스웍이라고 해야 되나? 시스웍, 코프라, 녹십자 랩셀, 차바이오텍, 그리고 MPK.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차트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차트를 분석하기 전에 기분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희 자랑은 하고 가야 되는 게 맞으니까 저희 중장기로 추천을 했던 카페24가 1차 목표가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죠? 54,500원에서 56,500원, 오늘 시간외로 55,500원까지 내일 되면은 1차 목표가든 어디든 도착을 하고 마무리가 되겠죠. 일단은 리딩은 저는 종료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수익 보신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자, 시스웍이라는 종목을 먼저 좀 볼게요. (2018년에) 상장을 하고 나서 끊임없이 빠진 종목이네요. 끊임없이 빠진 종목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윗꼬리가 좀 굉장히 길어요. 그죠? 좀 잡주성 흐름이 좀 있어 보이는 종목이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냥 요렇게만 날아도 되게 좀 애매한 흐름으로 가네. 여기서 여기로 가고, 그냥 요런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추세로 따진다면 요런 흐름이고, 그런 흐름의 상단을 돌파를 하려다 실패를 한 그런 월봉의 지금에는 모양이에요. 그런 모양이고, 주봉을 잠깐 보더라도 위에서 내려오는 추세 상단을 아직 돌파는 못했고, 이평선도 역배열이고, 결국은 이 종목은 강하게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은 지금 당장은 아니라는 거고, 그렇다면 지금의 자리에서는 요 정도 자리선까지 잡고 그냥 박스권 횡보를 할 수 있는 종목이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종목요. 의료정밀기계네요. 의료정밀기계 쪽이고, 정확하게 무슨 테마와 엮여서 움직이는 종목인지 모르겠는데, 오늘 슈팅이 좀 나온 거 보면 그래도 누딜 정책과 어느 정도 연관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오늘 그래도 거래량이 좀 들어오면서 13%까지 올랐다가 일단 마무리를 졌어요. 마무리를 졌지만 지금의 자리로 보면 기존의 흐름이 하락을 하다가 다시 반등을 해주면서 어디까지 하락을 했던 자리까지 왔다가 다시 내려앉았거든요. 내려앉았다가 올라와서 다시 올라갈 때 하락을 시작했던 자리까지 슈팅을 주고 누른 거예요. 그죠? 거래량이 들어온 것도 별로 없고, 그죠? 이 종목은 평상시에는 되게 잠자는 주식이다가 가끔 테마가 불면 한 번씩 해먹는 종목이구나. 램프님 어서 오시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간중간 수급이 훌쩍훌쩍 들어왔던 자리에서 죄다 윗꼬리를 달고 빠졌고, 상한가를 간 적이 지금 이 종목이 상장되고 나서 한 번도 없어요. 그죠? 즉 이 종목을 만지는 주포는 돈이 없거나, 혹은 아직은 뭔가 이 자기네들의 이 상장을 시키고 뭔가 이슈를 낼 만한 이 강력한 테마군이 없다라는 개념이거든요. 돈이 없거나
강력한 테마군이 없기 때문에 현재 자리로는 단기로만 이 주포가 접근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뭔가 뉴스나 찌라시가 나오면 슈팅을 때리고 다시 슈팅을 때리고 제자리로 슈팅을 때리고 제자리로, 그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약간의 하락 매집의 패턴이에요. 이 밑에 그림은 위에 고점으로 여기 자리에 대해서 물량 정리를 해줬고, 그죠? 요렇게 보면 여기 자리에 대한 물량을 다 테스트한 거예요. 요 자리 하나로 물량 테스트를 해주고 다시 쭉 하락했을 때 요 자리까지 슈팅이 나왔죠. 요 자리까지 슈팅이 나왔고, 그죠? 그러면 요 자리가 남아있는 자리가 되는 거고, 물린 사람들은 지금 물려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자리가 요 자리 혹은 요 자리, 이건 너무 고점이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락을 하다가 슈팅으로 올라온 자리가 어디? 또 요 자리에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물량을 털고 나갈 수 있을 만큼의 이 패턴을 준다라는 거예요. 대신 다 요만큼씩 남는다라는 거. 그 다음이 또 어디? 그 전에 있는 봉까지. 그죠? 그 전에 있는 봉이 올라오고 나서 요 자리 하나 있잖아요. 요 자리. 여기 자리. 횡보를 많이 했던 자리. 그죠? 단기적으로 들어가서 위에서 개처 물린 사람은 제외하고 횡보하는 자리. 그러니까 매수 매도가 많았던 자리까지는 다 슈팅으로 한 번씩 먹여주는 거예요. 여기도 여기까지는 없는 자리가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쭉 빠졌고 다시 올라오면서 어디까지? 기존의 요 자리까지, 요 정도 자리까지는 일단 수급으로 정리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자리로 보면 요 정도 자리가 남아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요 정도 자리가 남아있는 건데, 지금의 이 그림으로 보면 얘가 이 슈팅을 이겨먹는 자리가 나오려면, 오리님 어서 오시고요. 이겨먹는 자리가 나오려면 웬만하면 이 위로 몸통으로 올려놓는 그림이 한번 나와야 돼요. 오늘 나왔다가 일단 실패를 한 거죠. 그럼 내일이나 다음 주 초중에는 한 번 더 치고 올려서 이 자리를 도전할 확률이 높아요. 2350원 부근을 도전할 확률이 높고, 2350원 위로 타서 횡보하는 그림이 조금이라도 나와준다면 다시 한 차례 요 자리 2600원대에서 여기까지 보겠네요. 2700원대까지 또 확인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나와요. 그죠? 만약에 요런 자리까지 올라오면 이 봉이 뭐다? 물량을 털고 나간 자리가 아니라, 코로나의 영향도 있었지만 요 자리에서 물량을 누군가는 조금씩 샀다라고 보시면 되는 그림이에요. 그러면 요 자리에서는 올라갈 때 당연히 뭐 2600원대부터 다 저항이긴 하겠지만, 올라갈 때 2850원에서 3000원 부근까지는 또 볼 수 있는 자리가 나와요. 이 자리가 매집으로 볼 수 있는 그림이 되니까 3000원이면 요 정도 먼저 되겠네요. 오버슈팅 나오면 3100원 정도까지. 이 윗자리까지는 뭔가 강력한 이슈, 호재가 터져야만이 가능할 거라고 보입니다. 그죠? 이 자리까지는 오버슈팅이고 3000원 부근까지는 한번 슈팅이 나올 수 있다. 그 3000원 부근을 슈팅이 나온다면 추세를 돌파할 확률이 있겠죠. 확률은 있지만 이 확률을 확연하게 추세를 돌리는 자리로 나타날 거냐는 지켜봐야 되는 그림이에요. 왜냐면 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추세가 위에서 내려오는 추세가 항상 이렇게 떨어졌지만, 이 추세 위를 올라오긴 하지만 다 뭐가 된다? 결국에는 버티지 못하고 윗꼬리가 다 나왔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자리를 돌려서 이 위에서 떨어지는 추세를 돌려놓기 전까지는 윗꼬리가 계속 나올 확률이 있어요. 대신 올라와서 몸통을 만드는 그림이 나오고 그 다음 봉에 음봉이 나오더라도 이 위에서 지켜주는 그림이 나타난다면 얘는 그때는 몸통으로 응답을 할 확률이 높아요. 윗꼬리보다는. 근데 꼬리의 길이가 짧아질 확률이 있어요. 추세를 돌린다면. 근데 그러기에는 조금 자리가 애매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너무 이 각도가 급하게 가고 있다. 잘 가야 맞고 떨어지는 자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당장은. 대신 맞고 떨어질 때 지키는 자리가 어디냐? 2,400원 정도, 350원 정도에서 지켜주는 그림이 나오면 그 다음에 큰 거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모양이에요. 얘는 누가 사는지 볼까요? 그래도 금투가 좀 사주네요. 그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더 필요할 뿐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이 종목을 기존부터 물려 계신 분이라면 당연히 시간과의 싸움을 해야 되겠지만, 단기적으로 접근할 때는 얘는 지금의 자리로는 이 자리만 깨지지 않으면 돼요. 2080원. 그죠? 2080원이 어디? 최근에 바닥 잡고 상승을 했던 자리. 그러면 지금의 자리에서 항상 말씀드리듯이 주가가 하락하고 나서 상승을 해주고 다시 한번 하락을 하고 났을 때 그 하락을 올라오고 나서는 조정을 받을 때 어디? 기존의 저점 자리에서 조정을 받는 그림이 나와야 이게 뭐다? 조정이 아니라 눌림이 된다. 그죠? 눌림목이라고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것처럼 눌러주고 다시 한번 올라오는, 그러면서 장기 이평이 밑으로 내려앉으면서 올라탈 수 있는 그림이 나타났을 때 추세가 바뀌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지금의 그림으로는 그런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는 자리예요. 그죠? 그럼 지금 얘가 이제는 잘하면 이제 양쪽 남은 거예요. 이 위에서 박스권을 질 거냐, 아니면 이 지금 밑에서 박스권을 질 거냐. 둘 중에 자리예요. 그럼 내일 하기 나름이겠죠. 내일이나 늦어도 월요일 안에. 오늘 거래량이 들어왔고 내일도 오늘보다 좀 높은 거래량이 들어온다면 한 번 더 확인하고 2,600원대로 확인할 거고, 그게 아니라 거래량이 적으면 올라오면서 내려오는 이 이평을 그냥 맞고 떠밀릴 수도 있어요. 거래량이 적다면. 말 그대로 그냥 조정자리인 거죠. 그리고 그 다음날 혹은 다음날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대신 그 다음날까지 넘어가면 이 윗꼬리를 잡아먹을 확률은 점점점 떨어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지금 자리는 요 박스권 하나, 그 다음이 요 박스권 하나 라고 생각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돼요. 이 박스권에서도 지금 딱 중간에 위에 있죠. 그러면 이 중간값 2230원 정도 혹은 2200원 정도가 깨지지 않으면 단기적으로 이 윗꼬리를 다시 확인할 거고, 아니면 윗꼬리를 살짝 넘기면서 2700원대까지도 한번 볼 수 있는 그림, 대신 그만큼의 거래량이 필요하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 그게 잠깐만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2250원 부분이 깨져서 밑으로 하향하게 돼서 이 2080원 부분까지 열려있다라고 생각하고 여기까지 밀리고 나면 올라올 때 어디? 이 2350원대가 저항이 된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만큼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린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돼요. 지금은 오늘은 저항을 놀래서 못 맞췄지만 내일부터는 여기가 다시 한번 저항이 생깁니다. 이거 말 그대로 방어진을 쳤던 매도 세력이 오늘 이
방어진이 뚫린 걸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든 적진을 몰아붙여갖고 다시 눌러놨어요. 매수 땅으로 눌러놓고 그러면 뭐 하겠어요? 정비를 하겠죠. 시설물들을. 이게 녹슬었구나. 우리가 너무 해이했구나. 여기까지 올라올 거라는 생각도 못했는데 우리가 너무 해이했구나. 그럼 저쪽에 다시 이쪽 성에 인원을 좀 더 배치하고 그 다음에 뭐 화살 촉이든 뭐든 날카롭게 햇불이든 뭐든 그런 걸 갖다 놓겠죠. 그죠? 그러니까 갈수록 방어벽이 세지는 거예요. 당분간은. 또 시간이 많이 지나기 전까지는, 또 느슨해질 때까지 기다리기 전까지는 세지는 그림이 되니까 최대한 빠르게 정비하기 전에 뚫고 올라서서 지지하면서 내 땅을 만들어 놓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렇게 보시고 단기적으로는 대응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코프라. 이름도 어렵네요. 다 실전님이 요청하시는 종목들은 다 이름이 어렵네. 자, 코프라라는 종목이고요. 상당히 많이 빠졌네요. 화학 코스닥이네요. 자, 월봉을 보면 요 자리부터 요 자리까지 상승을 했네요. 그죠? 여기까지라고 봐야 되냐, 여기까지 봐야 될지 좀 애매하긴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요 자리까지 하락을 했네요. 그럼 이렇게 보면 2011년 10월부터 2015년 6월까지 그러면 3년 하고 8개월을 상승을 한 거고, 3년 8개월, 그리고 2015년 6월부터 2018년 11월 그러면 3년 하고 5개월을 하락을 한 거네요. 그죠? 그러면 오른 만큼 내렸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우리 시장에서는 항상 이게 있죠. 상승을 하고 나면 하락을 하고, 하락을 하고 나면 뭐를 해요? 조정을 받아요. 이게 횡보죠. 횡보를 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이 주식시장이 이 3회 배수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3회 배수. 상승, 하락, 조정, 뭐. 그리고, 고점, 뭐, 시점. 그 다음 저점. 뭐 그런 식으로 3을 되게 좋아해. 3천장, 쓰리바닥. 죄송해요. 이게 넘어가가지고. 그런 걸 좋아하듯이 지금 그림 보면 상승을 했고 조정을 받았고, 그러면 지금은 횡보가 남아있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크나큰 박스권의 모양새가 나타날 확률이 높아지는 그림이에요. 월봉상으로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는 종목이다 라고 그냥 볼 수 있는 자리인 것 같고요. 자, 일봉만 보더라도 확연하게 뒤쳐져 있죠. 지금의 코스닥과 비교해봤을 때 확연하게 뒤쳐져 있다. 그만큼 이 화학이라는 이 섹터가 예전에 차화정이라고 해서 시장을 주도했던 자동차, 화학, 정유라는 그 섹터가 있었을 시기, 주도주였죠. 그때가 시장의 주도주였을 때에 큰 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그 주도주가 지금은 저물어가는 해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저물어갔던 해가 다시 하늘을 올라와 빛을 밝히려면 그만큼의 노고가 필요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얘는 저점도 한번 갱신을 해서 어떻게 보면 뭐 짝꿍댕이 패턴처럼 나왔는데, 저점도 한번 갱신을 했고, 그래도 최근 들어서 거래량은 조금씩 이제 들어오고 있는 중이에요.
들어오고 있는 중이고, 어찌 보면 이제 상승했고 하락했고 이제 여기에 대한 횡보가 남아있는 자리인 거예요. 횡보가 남아있는 자리인데 이 횡보가 그래도 폭 자체가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요 정도 자리에 폭의 크기가 나오는 거고, 이 횡보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다 보면 여기까지는 한번 칠 거라고 보여요. 어디냐? 4,500원에서 5,000원 사이는 한번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앉는 그림이 나타날 확률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요런 그림이겠죠. 어떻게 보면 이 안에서 박스권 안에서 이렇게 돌다가 한번 치고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오는, 그리고 나서 횡보를 다시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상승이 나오는 그런 그림이 나타날 확률이 높거든요. 그런 그림이 나타날 확률이 높아요. 지금 자리는 이건 언더슈팅 자리고 그냥 요 안에서의 박스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자리 3,930원 50원 정도까지 여기가 바닥 잡고 거기에 중간값이 3,200한 40원 정도 되겠네요. 그죠? 요 정도 이렇게 자리를 놓고 박스권을 지금 진행 중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그림이에요. 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종목, 굳이 신규 투자를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종목인 거고, 지금의 그림으로도 요 자리죠. 얘는 절대 깨지 말아야 될 자리가 2,850원인 거예요. 이 자리가 깨지면 다시 한 차례 쌍바닥을 찍으러 가요. 그러니까 대부분 짝꿍댕이 패턴 요런 거 있죠. 이런 거 요런 식으로 자리 잡고 올라가는, 그러면서 추세를 만드는 그런 그림이 이 자리가 깨지면 한번 나타났다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 밑에서 이제 올라가는 이게 추세를 잡겠죠. 그죠? 이런 추세를 잡을 거예요. 지금은 올라가는 추세가 뭐했다? 무너졌다. 즉 급등의 자리는 끝났다. 지금으로서는 약간 박스권을 잡고 횡보를 해줄 수 있는 자리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여기에 큰 그냥 하나의 박스권이고, 그 박스권에서 중간값 위에 나와 있는 자리인 거고, 그 자리에 또 중간값을 그어보면 요 자리에요. 한 3,070원 80원 자리. 그죠? 그 자리에서 이 윗자리를 지금 도전하고 있는 그림인 거예요. 여기를 올라서는 그림이 나와야 다시 한번 이 두 번째 박스권으로 들어가서 또 박스권을 도전하는 그림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얘는 계단식으로밖에 상승할 확률이 없어요. 왜? 그만큼 시장에서 소외됐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 테마 불어서 나오는 그런 급등은 기대해 볼 수가 당장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얘는 횡보하면서 자리 잡아주면서 이 저점이 슬금슬금 뭐 빠지긴 하더라도 이 저점으로 그었을 때 추세가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가 나오면 위에서 눌러주고 요런 추세가 나오면 그때 한 번씩 쏠 거예요. 어떤 그림처럼 최근에 요런 그림처럼 한 번씩 쏠 거예요. 그런 그림이 나타날 확률이 높아요. 시장에서 그렇게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은 아니다.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테마에 속해 있다. 무슨 이 회사가 다른 사업 분야를 넓히지 않는 이상은 아직까지는 좀 소외돼 있어요. 그래도 개간이 좀 많이 사놨네요. 근데 뭐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거긴 하지만 지금은 그래도 시장에서 많이 소외돼 있다. 얘는 확연하게 시세를 좀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느낄 수 있게끔 올라와야 되는 자리가 최소한 3,450원 위로는 올라와줘야 돼요. 그래야 이제 조금 뭔가 이 테마에 대한
회사에 대한 값어치가 좀 올라갈 수 있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자리예요. 지금의 자리로는 그냥 작은 박스권에 갇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깨지 말아야 될 자리는 2,850원. 2,850원이 깨지면 쌍바닥을 만들어 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방향을 잡고 올라오는 그림이 나타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그림은 그래요. 주봉이든 월봉이든 죄다 역배열이죠. 그만큼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옆으로 횡보를 해주면서 2평을 캔들이 마중 나가기보다는 2평 자체가 캔들로 마중 오게끔 할 것 같아요. 이 종목은. 왜? 그만큼 이 시장의 메리트가 없어 보여요. 지금 당장은. 없어 보여요. 거래량이 좀 들어오고 뭐 하고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조금 지금 당장 뭔가 큰 시세를 낼 만한 종목의 자리는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다음 녹십자 넵셀. 자, 녹십자 랩셀, 녹십자 MS. 지금은 녹십자 MS가 대장이죠. 뭐 코로나19 무슨 치료제 관련으로 뭐 삼상에 들어갔다. 삼상에 들어갔다라는 무슨 찌라시가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랩셀이 아니라 MS에서 나왔나요? MS도 한번 볼까요? 제가 그 찌라시를 본 것 같은데 근데 여기는 안 나왔네요. 하여튼 나무 HTS는 참 족같아요. 후져갖고 오늘도 저 매매 실수한 거 회원님들한테 말씀드렸죠? 분명히 두 중가만 시험 매수로 넣었는데 HTS가 3시부터 버벅대면서 계좌에 있는 수량이 다 들어갔어요. 결국에는 한우가 손절하고 나왔습니다. 왜? 내일 또 저도 거래를 해야 되니까, 현금을 돌려야 되니까. 그래서 민원 넣었어요. 2번이나 내 돈 내놓으라고. 근데 안 들어주겠죠? 양아치들이라. 자, 아무튼 뭔 이슈가 나왔어요. 그게 삼상에 돌입한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면서 MS는 상한가를 갔다가 장 막판 동시호가 들어가기 3시 한 10분 좀 넘어서 상한가가 풀리고 그로 인해서 랩셀 역시 밀렸고, 그쵸? 얘네들은 이 단가는 높지만 어찌 보면 호가창이 얇아서 후훅이에요. 후훅. 단타하기도 쉽지만 재수 없어서 물리면, 그죠? 골로 갈 수도 있는 그런 단타 분봉의 흐름이 나오는데, 지금의 이 넵셀이라는 종목을 보면, 자, 월봉으로 볼게요. 자, 신규 상장을 하고, 그죠? 신규 상장을 하고, 그리고 그 달에 종가를 만들고, 그리고 고점을 만들어 놓고 주가가 뭐 했어요?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거진 매력 없는 주식으로 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 노또에 맞고 금이 환영하죠. 금이 환영을 했는데 돈이 많이 쌓이니까 술집에 가서 술을 처먹다가 술집 여자의 눈이 멀어서 돈을 다 퍼주고 나서 어느 정도 거지가 됐어요. 어느 정도 돈을 퍼주고 나머지 돈으로는 음식 장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했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어요. 그죠? 원점으로 돌아왔어요. 원점으로 돌아와서 이제 마음 잡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또 대박을 노리고 있는 그런 차트라고 보면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자, 상장을 하고 상장보다 역사적 신고가를 한번 찍은 적이 있고, 그죠? 이 고점을 높였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 또 한 가지 주가가 하락했을 때
기존에 암울하게 생활했던 박스권 자리 위에서 다시 해볼게요. 이 박스권 자리 위에서 뭐가 나왔다? 지지가 나왔다라는 게 중요해요. 그죠? 그럼 어떻게 보면 단계가 하나씩 레벨업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락하고 나서 기존의 바닥이 여기였는데 상승하고 나서 하락했을 때 바닥이 이 박스의 상단에서 지지를 해주는 그림이 나타났다라는 게 중요하다. 그죠? 즉, 이 종목은, 시간이 걸릴지언정, 주가의 상승을 시킬 만한 원동력을 가지고 있는 종목인 거예요. 버려진 종목이 아니라. 누군가는 끌어올릴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런 모양을 슬금슬금 만들어 가려고 지금의 이 최근의 고점이 어디 부근이에요? 몸통을 만들었던 자리죠. 그럼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박스가 하나 있고, 그죠? 그리고 여기에 박스가 하나 있고, 아이고, 다시 그을게요. 여기에 박스가 하나 있고, 그리고 나서 또 여기에 이렇게 봐야 되겠다. 여기에 박스가 하나 있고, 그죠? 그리고 나서 올라오면서 또 한 차례 여기에 박스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요렇게. 항상 제가 이 공부를 하고 주식을 이렇게 종목 분석을 할 때 중요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몸통의 여부를 많이 말씀드리지. 몸통이 어디에 있었냐. 그죠? 그러면 지금 그림에 봤을 때 요 자리에서 몸통이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는 자리대가, 그러면 이게 어디가 매수 땅이라고 할 수 있었을까? 라고 할 수 있는 자리가 요 자리인 거예요. 요 자리.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를 최근에 확인하고 빠진 그림이에요. 저번 달에. 말 그대로 매물 확인을 한 거죠. 찔러본 거지. 어느 정도 물량이 돼 있는지 파악을 하고, 그리고 윗꼬리를 길게 달고 죽은 것처럼 나왔지만, 항상 얘기하죠. 시가가 중요하다. 시가가 위로 나오니까 이 윗꼬리를 확인하는 달이 이번 달이 된 거예요. 그 윗꼬리를 지금 확인하고 있는 자리인 거고. 그죠? 거래량이 조금 더 들어와주는 그림이 나타나는 게 좋긴 좋지만, 뭐 지금 나쁘지 않아요. 월봉이 아직 끝난 것도 아니고, 주봉상에 봤을 때도 일단 상승을 하고 파동이 한번 나오고 2차 파동이 나오고 이제 3차 파동이 움직이고 있는 중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주봉상에 봤을 때 그런 그림인 거고, 다시 한번 눌릴 수는 있어요. 눌릴 수는 있더라도 그래도 잡아먹을 수 있는 자리까지는 잡아먹는다. 그쵸? 몸통 얘기했죠. 월봉상에 주봉으로 보니까 확연하게 더 드러나죠. 몸통이 많이 만들어졌던 자리까지 확인을 했고, 그 다음 올라오면서 이제 한번 눌렸던 자리 부근을 확인을 저항을 확인하고 이제 또 올라가야 되는 그림인 거예요. 그런 그림인 거고, 일봉상에 보더라도 위에서 내려오는 추세는 확연하게 돌렸고, 그죠? 돌렸고, 그 다음에 급등 추세는 죽었지만 꾸준하게 이슈가 나타나고 있는 자리인 거예요. 그쵸? 그리고 얘는 이 주봉상에도 이 지켜줘야 될 자리가 38,000원대에 있는 그림이지만, 이건 최고의 마지노선입니다. 길게 스윙으로 봤을 때 38,000원까지는 열려있는 그림인 거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 얘는 41,000원, 4만원? 4,300원을 이탈하면 안 되는 그림이에요. 지금 자리로는 안 되는 그림이고, 그리고 웬만하면 단기 접근으로는 44,000원을 손절 잡으셔야 돼요. 얘는 기존에 윗꼬리가 나왔던 자리 위로 지금 한 단계씩 도약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상승 한번 하고 눌러주고, 자, 파동 한번 나왔죠. 그러면 1파, 2파, 3파가 나왔고 4파 조정을 거치고 지금이
5파의 파동일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이 5파의 파동이 엘리어트 파동이 그냥 큰 파동의 1파가 될 수도 있어요. 1파가 될 수도 있지만 지금의 그림으로는 단계별 이렇게 상승을 해주고 눌러주고 지지해야 될 자리에서 한 차례 눌러주고 오르는 척 했다가 눌렸던 그죠. 이제 쌍바닥을 어떻게 단기적으로 찍은 거죠. 찍고 나서 올라오면서 고점을 높여가죠. 몸통이 여기 고점을 몸통이 높여가고 눌렸을 때 바닥까지 안 내려오고 이 고점과 저점의 중간값까지 조정을 받고 다시 한 차례 레벨업을 시킨 거예요. 그쵸? 그럼 요 자리에서 한 차례 또 눌릴지언정 요 자리가 중요한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리를 깨는 그림이 나타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래야 단기적으로 꾸준하게 상승을 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자리가 47,500원입니다. 이해되시죠? 47,500원을 깨지 않는 그림이 나와야 되고 그 윗자리에서도 지켜줄 수 있는 자리가 49,200원대. 어디? 기존에 상승을 했다가 눌렀을 때 변곡이 한번 나왔던 자리. 그 자리가 이 양봉 나왔던 자리죠. 그죠? 이 변곡에서 그죠? 이 변곡에서 실패를 하니까 요 자리까지 한번 내려앉는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좀 더 내려야 되겠네요. 요 자리가 맞나 보다. 요 자리까지 내려앉는 그림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올라가면서 변곡이 실패였거든. 그죠? 여기를 깨고 내려앉으면서 한 번 더 내려앉은 거고 그 자리를 다시 얹어놨어요. 그죠? 얹어놨어요. 얹어놓고 이제 다시 한번 윗꼬리를 확인하면서 기존의 고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에 다가와 가는 거예요. 다가와 가는 거예요. 인택님 별풍선 감사해요. 다가와 가는 거고 일단 이 음봉 갭 떴었던 이 음봉 자리를 한번 확인했어요. 이 음봉 자리가 거래량이 최근 들어 가장 많이 터졌던 자리죠. 그죠? 최근 들어 거래량이 가장 많이 터졌던 자리를 적은 거래량으로 찍고 밀린 거예요. 항상 얘기하죠. 거래량이 강한 자리에는 거래량이 강하게 쏟아내야만이 전 거래량보다 강해야만이 뭐한다? 뚫고 올라간다. 그쵸? 근데 거래량이 적으니까 뭐한다? 맞고 떨어진 거고 이제는 여기 거래량을 넘기기 위해서는 여기 거래량이 아니라 요 정도 이상의 거래량만 확인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확인하면 되는 거고 대신 내일 갭이 떠서 주가가 상승할 때는 요 정도 거래량이 오전에 터지진 않을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요 정도 와서 분봉상에서 이 고점 부근에서 장대 양봉이 하나 쏟으면서 분봉상의 거래량만 터지면 여기를 뚫고 나면서 거래량이 폭발할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의 거래량을 먹는 거래량이 나타날 확률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얘가 이제 올라오는 그림이 나와서 기존의 고점을 넘어서면 다시 한번 65,000원대에서 한 7만원까지는 확인할 수 있는 그림이 나타나요. 이해되시죠? 7만원까지는 확인할 수 있는 그림이 나타나고 이게 바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럴만한 이슈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제 코로나도 다 끝나가는데 차라리 랩지노믹스 뭐 수젠텍 움직일 때 진단키트가 움직일 때 얘가 같이 움직였으면 지금이 신고가의 자리에 있었을지도 몰라요. 신풍제약처럼 얘도 얘는 지금 이런 그림으로 원 하나 골려서 고점 높여놓고 누르기 한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한 차례 올려놓고 다시 한 차례 올리면서 두 번째 고점 이상 잡아먹고 눌렸을 때 이 윗자리 여기 5만원 부근 정도에서만 조정을 한번 받으면 다시 한번 상승할 때 뭐한다? 여기를 넘어선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신고가를, 역사적 신고가를 한 번 더 갈 수 있는 그림이에요. 시간이 조금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그림의 모양새가 그래요. 기존에 한번 끼를 발산해놨기 때문에 요렇게 한 번에 끝날 만한 종목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이해되시죠? 얘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장기 투자를 해도 상관없는 자리긴 해요. 지금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한 20% 정도 손실 20에서 30% 정도 감내한다고 생각하고 한 100% 정도까지 100%? 8만원이니까 100% 정도 되겠네요. 5만원에서 100%면은 10만원이잖아요. 그 정도까지는 한번 또 볼 수 있는 자리긴 해요. 대신 이제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저도 파악하기 힘듭니다. 그건 이제 뭐 넘어가는 거 봐야죠. 찌라시빨 봐야 되고 그냥 회사의 가치로만 올라갈 수는 없어요. 가치로만 올라갈 수는 없고 찌라시빨이든 뭔빨이든 약발을 하나 받아야죠. 일단 추세 이렇게 탔죠. 그죠? 이 추세가 깨지기 전까지는 고고를 하셔도 되는 자리예요. 어떻게 보면 고고를 하셔도 되는 자리, 고고를 하셔도 되는 자리고 물려도 시간이 걸릴 뿐이지 언젠가는 자기 최소 못해도 본전가까지는 올라올 수 있는 자리고 웬만하면 장기 투자를 할 때 4만원 부근에서는 매수 관점이다. 그리고 스윙으로 끌고 가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종목이에요. 외국인이 좀 주로 포지션을 가지고 있네요. 근데 뭐 가벼운 종목이라 물량이 많이 들어가 있진 않아요. 그래도 뭐 한 차례 더 해먹을 수 있는 조식이고 아직 외국인 물량이 좀 남아 있다라는 거면 어느 정도 조금 더 상승을 시키면서 지들 물량 팔아먹겠죠. 그죠? 너무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종목일 거라고 지금 당장은 생각을 해요. 얘도 그렇고 MS가 현재 대장인 거고. 자, 월봉을 보더라도 한 번씩 얘는 슈팅이 나오는 자리거든요. 여기가 기존에 상장됐던 자리. 여기서 지지를 한번 해주고 슈팅이 나왔다가 그리고 다시 꼬라 박은 자리거든요. 그쵸? 그리고 나서 지금의 월봉이 어디? 요 자리인 거예요. 요 자리. 요 자리 위로 올라서는 그림이 나타나니까 뭐가 나와? 슈팅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죠? 밑으로 빠지면 무조건 여기까지는 올리면서 슈팅이 나오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패턴을 만드는 자리인 거죠. 그리고 이 다음은 어디예요? 이제 요 자리가 되겠죠. 요 자리. 요 자리. 최근에 고점이네요. 그쵸? 기존에 상승하고 눌렀던 자리. 그쵸? 이 자리 위로 또 올라서는 그림이 나오면 또 한 번의 슈팅이 나오겠죠. 어디까지? 한 13,000원 13,000원 부근까지 한번 나올 확률이 있어요. 당장으로 그냥 단기적으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죠? 이게 뭐 최근 들어 빠르게 나올 수도 있겠죠. 최근 들어 빠르게 나올 수 있고 그 정도 선이네요. 그 정도 선일 것 같아요. 오버슈팅이 나오면 14,500원 부근까지는 한번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그거는 흐름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얘가 좀 더 강하죠. 좀 더 강한데 좀 더 잡주의 성향이 뭐 있을 수 있다. 어차피 단가가 낮고 대신 뭐 호가창은 뭐 그렇게 그러니까 비슷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나 쟤나 시총이 5,400억, 넵셀은 넵셀이 5,400원, MS가 2,000, 한 2배 차이 나네요. 그러면 넵셀에 맞춰가려면 MS가 2만원대까지는 한번 상승해주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지금 자리에서는 약간 꿈일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자리에서도 300%가 오른 거예요. 3,000원부터 시작한 종목이니까 많이 빠지긴 했지만 그죠? 그러니까
12,000원에서 3,000원 부근까지 일단 보고 그 다음 조정 눌리는 거 봐서 흐름을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 MS라는 종목은. 그죠? 그때는 한 9,000 다시 눌렸을 때 받아줄 수 있는 자리가 9,700원인데 9,500원, 9,700원대 되겠네요. 그런 그림 보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넵셀이 좀 상승을 해줄 때 MS도 요런 상승은 한번 나오겠죠. 16,000원대까지는. 그죠? 그리고 나서 올라가면 또 하나의 이 위에 박스권에서 행동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나타나는 거고, 그땐 2만원까지 그런 그림을 노려볼 수는 있어요. 이렇게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차바이오텍 볼게요. 차바이오텍이 흐름이 좀 많이 좋아졌어요. 그쵸? 막 거진 상패될 것 같은 경영을 잘못해서 그 얼마 차이 때문에 관리 종목에 들어갔다가 결국에는 관리 종목을 탈피할 수도 있다 라는 얘기가 나와서 상승을 시켰다가 어디죠? 요 자리죠. 올라와서 탈피를 시킬 수도 있다라고 올라와서 다시 조정을 주고, 얘도 진짜 양아치예요. 올라와서 조정을 주고 그 다음에 올라오면서 다시 한 차례 요때죠. 요때 관리 종목 탈피를 한다고 분위기를 다 만들어 놓고 요때 실적이 좋게 안 나올 확률이 높다, 이러다가 상패될 확률이 높다라는 찌라시가 나오면서 한 차례 훅 털면서 이 밑에서 누가 들어와? 개관 새끼들이 기어 들어왔죠. 개인들 다 털어먹고, 그리고 나서 다시 올리면서 쌍공 만들어 놓고 이제 뒤졌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또 슬금슬금 이제 올라오죠. 어느 정도 이제 뭐 자리를 잡은 거죠. 그죠? 어떻게 보면 조금 흐름은 다르지만 재밌는 건 여기서 요렇게 나왔던 모양이랑 길이가 다르지만 여기서 요렇게 나왔던 모양이 같아요. 그죠? 뒤집어 놓으면 요렇게 뒤집어 놓으면 기간이 2배 정도 차이 나는 흐름은 나오지만, 왜? 여기는 급하게 올라와서 급하게 빠졌으니까 그거에 대한 반발 매수세, 반등세로 인해서 이 기간이 짧지만 어찌 보면 이 기간과 이 기간 정도의 요 자리까지 이렇게 비교해 보면요. 잠깐만요. 요 자리까지 이렇게 비교를 해 보면 요거에 2배만큼 시간이 걸렸어요. 요렇게 잠깐만요. 요렇게 그어보면 그죠? 조금 차이는 나긴 하네요. 여기하고 이렇게 요 자리로 봐야 되겠구나. 그럼 맞겠네. 이 자리로 보면 요렇게 그어보면 요렇게, 그죠? 요렇게 봐야 이 그림과 요 그림이 일맥상통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맞나? 하나, 둘, 셋, 네 개. 하나, 둘, 셋. 이것까지 하면 네 개. 이렇게 봐야 되나? 제가 그리면서 헷갈려져 버렸네요. 뭐 어찌됐든 그런 패턴이에요. 그런 패턴으로 왔고, 지금의 자리가 그러면 고점을 여기까지 만들었었던 자리고, 예전에. 그리고 기존의 바닥을 잡았던 자리가 요 자리예요. 그죠? 요 자리고, 밑에 긴 바닥을 잡았던 자리가 요 자리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냥 크게 보면 요런 자리인 거예요. 요런 자리. 요런 큰 하나의 박스권에 중간값을 그어보면 요 자리가 되는 거고, 그죠? 그 자리로 올라선 거고, 거기에 또 중간값 정도를 그어보면
요 자리 한 23,000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즉 이 종목은 슬금슬금 올라가면서 실전님 어서오세요. 23,000원까지는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자리가 나오는 거예요. 23,000원. 그죠? 23,000원이 기존에 올라오면서 상승을 해주고 여기 요 자리가 되죠? 큰 상승을 한번 해주고 거기서 눌렸다가 기술적으로 반등 올라왔던 50%. 그죠? 여기가 23,000원. 그죠? 그럼 23,000원을 확인하고 다시 눌릴 때 여기 19,000원대 19,000원대에서 지지하는 모습이 나오면 다시 한번 올라오면서 어디 25,000원에서 6,000원대를 확인할 수 있는 차트예요. 이해되시죠? 얘는 스윙으로도 나쁘지 않아요. 이 종목 샤바이오텍이란 종목은 스윙으로도 나쁘지 않아. 25,000원까지는 끌고 가볼 수 있는 종목이에요. 어찌됐든 이 윗자리는 당장 기대해 볼 수는 없지만 이 짧은 자리까지 요 자리까지는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저점을 꾸준하게 갱신하긴 했지만 그죠? 추세를 이렇게 밑으로 갱신하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이 위에 대한 고점은 평준화되어 있는 자리예요. 그 다음 고점이 요 정도 자리가 되는 거고 23,000원 부근. 그리고 23,000원 부근을 넘어서면 25,000원에서 26,000원 부근까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자리예요. 대신 뭐 바로 갈 거냐 아니면 눌렀다 갈 거냐의 차이인 거예요. 얘는 추세를 확연하게 돌려놨어요. 그죠? 이렇게 이제 추세를 돌려놨어요. 지금은 요런 추세를 돌려놨으니까 이 추세가 깨지기 전까지는 고 하셔도 되고 그 추세가 23,000원 부근을 맞고 한번 눌려줄 가능성이 있어요. 눌렸을 때 뭐 기존에 여기 뭐 지지라인이 있네요. 단기적으로는 18,700원인 거고 좀 강하게 눌리게 되면 요 정도 자리 되겠죠. 17,500원 정도. 그 정도 자리까지 한번 눌렀다가 다시 한 차례 도전할 수도 있는 그림이 나와요. 지금 딱 바닥 대비 100% 올라갔네요. 그죠? 그럼 한번 눌릴 만한 그림은 나타날 수 있겠죠. 일단 바닥에서 100%가 아무 이유 없이 오른 거니까. 얘가 뭐 특별한 이슈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죠? 무슨 테마에 편성된 것도 아니고 얘가 무슨 코로나 관련주도 아닌 걸로 알고 있고 코로나 관련주였으면 분명히 제 눈에 띄었을 텐데 슬금슬금 올라간 거예요. 그렇게 시세를 강하게 여기서 한번 주고 여기서 한번 주고 나기 전까지는 그냥 슬금슬금 막 올라갔어요. 티 안 나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가면서 조정을 받으면서 올라왔어요. 계속 양봉보다 여기 보시면 확실히 누군가 만지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 게 양봉의 개수보다 음봉의 개수가 여기 딱 선 그어놓고 여기서부터 확연하게 많거든요. 여기는 양봉의 개수가 많고 그쵸? 누군가는 사 모았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음봉의 개수가 많아요. 양봉보다. 양봉 해봤자 몇 개 안 나왔어요. 그죠? 그림상으로 몇 개 안 나왔는데 희한하게 저점은 계속 올라가요. 그죠? 그러니까 갭 띄워놓고 밀면서 매물 소화하고 갭 띄워놓고 밀면서 매물 소화하고 윗꼬리 달고 아랫꼬리 달고 하더라도 갈수록 고점은 높여가고 저점은 올리는 그림. 그죠? 이건 세력이 붙은 거예요. 세력이 붙어서 누군가 종가하고 고점 관리를 해주고 있는 자리인 거고 그런 자리에서 확연하게 이제 나 들어왔어 라고 하고 표시를 해준 거예요. 이 자리에서 나 들어와 있는데 니들 몰랐니? 라고 하는 것처럼 표시를 해줬으니까 이제 얘는 요 자리가 꼭 지켜야 되는 손절선이 되는 거고 그죠? 이게 깨지면 실패하는 거예요. 근데 혹여나 요렇게 자리 잡을 수도 있어요. 얘네들 양아치라 요렇게 보면 요게 하나의 봉입니다. 그쵸? 517을 합쳐서 주봉을 만들잖아요. 우리가 일봉 5개를 합쳐서 주봉을 만들듯이 일봉 2개를 합쳐서 봐야 될 때도 있어요. 이렇게 그쵸? 그럼 웬만하면 요 자리 17,400원을 절대 깨면 안 되는 자리지만 얘네들이 개인들을 털고 나가려고
요 자리까지도 열어둬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16,600원까지. 두 개 합치면 하나의 봉으로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죠? 왜냐? 전날에 거래량이 양봉이 그래도 모양새를 잡은 모양인데 거래량이 이렇게 안 들어왔어요. 그럼 이걸 하나의 그냥 양봉으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위아래 꼬리가 더 달린 것도 아니니까. 그러면 얘는 정말 마지노선은 요 자리인 거고, 그게 아니면 요 자리는 절대 깨면 안 되는 자리인 거고, 지금의 그림으로는 조정을 이 장대 양봉에서 중간가까지도 가지 않고 받았죠. 원래 요 자리까지 내려와도 무방한데 이 위에서 받는다라는 건 그만큼 조금 더 강하다라는 거고, 짧게 조정이 나왔으니까 저항을 받을 수 있는 19,700원을 빠르게 뚫고 올라선다라는 거고, 그쵸? 그러면서 뭐 하고 있다? 고점을 높여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최근 들어서 이 고점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죠? 이 고점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제는 혹여나 모를 조정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이 고점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 고점의 추세가 요런 식으로 가다가 이게 갑자기 요렇게 튼 거란 말이에요. 원래 양봉하고 음봉하고 맞추는 건 아닌데, 뭐 어찌됐든 고점이 여기로 올려다 놨어요. 그쵸? 올려다 놨으니까 이제는 빠르게 이 고점을 확인해야 될 자리인 거예요. 올라오다가 이 고점 부근에서 또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는 그림이 나타나면 조정은 한 번은 불가피하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제 말 그대로 추세가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던 추세가 위로 올라가면서 뭔가를 물량을 모으고 있는 그림처럼 위로 지금 조정을 받는 그림인데, 대신 저점이 올라가고 있죠. 저점이 높아지면서 고점도 높아지는 흐름까지는 좋아요. 좋고, 지금의 모양으로는 요 자리죠. 요 자리. 최근의 고점 말고 그 전의 고점을 오늘 어땠어요? 뚫었죠. 그죠? 오늘의 고점이 최근에 들어왔던 이 29,900원을 살짝 뚫고 왔죠. 그쵸? 이 자리를 한번 도전을 하겠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도전을 하겠지만 이 자리를 뚫고 올라설 거냐 말 거냐는 흐름을 봐야 되겠죠. 이렇게 뚫고 올라설 거냐 아니면 말 거냐의 개념을 봐야 되는 자리인 거예요. 어찌됐든 추세를 계속 만들어가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들어가고 있다. 그죠?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날의 고점을 이날 넘겼으니까 한 번은 여기를 도전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대신 볼린저 밴드 상단을 타고 올라가는 자리가 나타나니까 그 볼린저 밴드 상단이 이 자리하고 맞았을 때는 고점을 맞고 윗꼬리를 달 수도 있는 확률이 나타납니다. 이해되시죠? 21,700원, 22,000원 부근을 뚫고 올라설 거냐 말 거냐를 봐야 되는 관점이에요. 그래야 어디까지 본다? 23,000원 1차적으로 보고 23,000원 넘어서면 24,000원에서 25,000원대를 확인할 수 있는 요 자리를 나타난다. 최고점은 28,000원인 거고 28,000원까지는 무리일 수 있고 한 27,000원 26,500원에서 27,000원 부근까지는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림이 나와요. 얘는 그런 그림이 나와요. 원을 돌릴 수 있는 자리예요. 그리고 나서 눌렀다가 다시 쌍구 뭐 봉을 만들고 쳐 밀리든 또 요런 그림이 나타나든, 그죠? 요런 그림이 나타나든 할 수 있는 자리예요. 아무튼 차트의 흐름이 괜찮아요. 얘는 지금 외국인이 많이 사고 있네요. 기관도 막 기어 들어오네요. 그죠? 이 새끼들이 팔고 나가려면 어느 정도 쳐 올려놓고 옆으로 길 거예요. 그때 팔고 쳐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꼭 팔고 나갈 때는 한 번에 안 끝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올려다 놓고 누르면서 좀 팔고 다시 좀 사는 척 하다가 어찌됐든 꼭 여기에 안 쳐맞더라도
올려다 놓고 밀든 올라가기 전에 쳐 밀든 요런 식으로 하면서 물량을 마지막에 여기서 다 털고 나갑니다. 얘는 무조건 개간이나 외국인이 들어왔을 때는 외봉으로는 안 끝나요. 쌍봉을 만들어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쌍봉을 만들어요. 그래야 뒤진다. 쌍봉을 만들어야 뒤진다. 지금은 외봉이니까 한 차례 더 좀 더 보고 왔다가 눌렸을 때 기술적 반등을 잡아서 혹여나 고점을 넘어서는지 확인하고 넘기면 그 이상을 보는 거고 못 넘기면 외국인이나 개간보다 좀 더 빨리 파시면서 니네 엿먹어라 라고 해주고 나오시면 돼요. 지들 발등 찍게끔. 이해되시죠? 차트 흐름 좋아요. 그렇게 끌고 가시면 됩니다. 마지막 MPK 보고 마무리 질게요. MPK 얘도 아까 코프라나 뭐 그런 종목하고 비슷하네요. 그죠? 얘도 화학이네요. 얘도 화학이에요. 아까 코프라라는 종목도 화학이었죠. 그죠? 그러면 두 개 차트 보면 얘가 코프라예요. MPK 똑같죠? 똑같아요. 자리도 똑같아요. 자리도 똑같아요. 코프라랑 대신 코프라가 좀 더 좋네요. MPK보다 MPK보다 코프라가 조금 더 힘은 세네요. 힘은 얘는 조금 성깔이 있네. 코프라는. MPK는 그냥 순둥이라고 볼 수 있겠네. 순둥이. 거래가 전혀 들어오는 게 없죠. 얘도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차트입니다.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차트. 일단 바닥은 한번 확인했는데 그 바닥이 밑바닥이 아니라서 다행인 거고. 요 자리 1580원. 그러니까 얘는 1600원 위로 올라와야 그나마 좀 안정적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어요. 그나마. 그게 아니라 이 1600원을 회복을 못하고 1600원 위로 회복을 못하고 계속 이 안에서 놀든 한 차례 더 내려가면 차후에 상장 페이지도 고민해보세요. 저도 이 재무는 안 봤지만 차트의 그림이 그러네요. 얘는 진짜 얘는 재수없으면 진짜 상장 페이지 될 수도 있겠네요. 차트의 그림이 좀 그래 보이고 어찌됐든 1600원 위로 올라와야 뭔가 그나마 좀 자리를 잡고 있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도 상장 폐지가 안 되면 얘도 그냥 슈팅이 한 번씩은 좀 꾸준히 있었네요. 한 번씩 해먹고 빠져나가고 한 번씩 해먹고 빠져나가고. 그죠? 단기적으로 슈팅 한 번 내놓고 누르고. 이거 외국인이 매집할 확률이 많겠는데? 아니네. 기존의 흐름은 확실히 외국인 모양이거든요. 얘네들이 이런 데서 쳐 모았다가 요런 데서 팔고 나가거든요. 요런 그림도 그렇고. 아예 바닥까지 내려앉아갖고 이제 바뀐 건지 모르겠는데 조금 애매하네요. 이게 미중무역 관련주, 남북경업주, SOC가 걸려있어요? 전혀 그래 보이지 않는 차트인데? 전혀 희말이 없어 보이는 차트인데요? 걸려있다라면 어느정도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그렇게 자리를 일단 잡은 것 같진 않아요. 지금 요 자리도 아직 못 올라서려고 하고 있거든요. 계속 도전 중인 거죠. 도전 중인 건데 확연하게 매수세가 들어오는 게 없어요. 강하게. 그러니까 계속 여기만 지금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두드리고. 여기만 두드리고 있는 자리인 거고
일단은 기존에 하락을 했던 요 자리를 이게 지지가 됐으니까 여기가 저항이 되는 그림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계속 여기서 윗꼬리를 달고 있는 그림이 나타나는 거고, 지금의 그림으로는 이제 역배열을 한 차례 한 차례 돌려가고 있는 자리인 거예요. 위에서 내려오던 역배열을 한 차례 이제 주가가 상승하면서 한 차례 한 차례 돌리면서 하나하나씩 이평을 따먹을 수 있는 자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디까지? 1,700원대까지. 1,700원대까지. 그 이상은 아직은 무리라고 볼 수 있는 자리인 거고, 얘는 뭔가 이슈가 좀 하나 들어오는 게 좋은데, 얘는 최대한 빠르게 나오세요. 평단 이상 올라오면 이걸로 뭐 수익 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찌됐든 많이 올라오면 1750원 부근에서 1800원, 오버슈팅 나오면 1900원까지는 가능해요. 1900원까지는 가능한데 뭐 스윙으로 끌고 가거나 뭐 그럴 만한 종목은 아니에요. 얘는 그냥 지금처럼 자리를 올라와서 잡고 요 자리에서 지금 횡보하는 그림이 나오잖아요. 그쵸? 이 자리가 횡보하는 자리가 나오면 슈팅 한번 나올 거예요. 그거 먹고 빠져나오는 그림이 좋고, 지금 모양 보더라도 자 보세요. 밑에서 단기적으로 강하게 급등하던 추세는 끝났어요. 추세 흐름이 확연하게 작아졌잖아요. 올라왔던 길이보다 그 다음에 올라갔던 길이가 짧아요. 그리고 나서 횡보를 해주고 실제적으로 기존에 올라왔던 고점이 요 자리거든요. 요 자리에요. 요 자리고 혹여나 좀 더 밀리더라도 그 다음날 저점 요 자리거든요. 그 자리까지 확인을 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얘는 1,400원이 종가상으로 1,400원이 손절 라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전하게. 좀 더 밀렸다가 뭐 그래 여기까지도 내려올 수 있어요. 1330원 정도까지 내려올 수는 있지만 그래도 요런 데서 시간 낭비를 할 바에는 다른 종목을 사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제 기준에서는 저는 종목을 많이 사고 팔고 하다 보니까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런 기준인 거고, 웬만해서는 어찌 됐든 지금의 일단 바닥은 저점을 한번 지켜줬다. 요 자리를 지켜주는 흐름이 나왔으니까 다시 한 차례 올라온 건데, 약간의 문제는 차라리 얘가 좀 강하게 가는 종목이라면 올라와서 저점을 여기서 한번 낮췄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서 한번 낮췄어요. 굳이 여기 저점을 만들어 놓고 한 번 더 낮췄다고. 거래량이 없어서 누군가 물량을 훅 던져갖고 못 받아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윗꼬리를 훅 달고 올라오면서 저점을 여기보다 여기를 더 낮춰놨고, 그리고 상승을 하고 고점을 만들어 놓고 다시 한번 내려오면서 눌릴 때 여기서 눌렸어요. 그쵸? 여기서 눌렸으면 이 다음에 눌릴 때 어디? 이 위에서 눌리는 그림, 혹여나 이 근처에서 잡아주는 그림이 좋은데 잡긴 잡았는데 언더슈팅이 조금씩 더 나왔어요. 이게 물량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볼까요 좀? 그쵸? 1,000원짜리인데 1,000주씩밖에 안 걸려있죠. 많이 돼야 만주 5자리 잡혀있고 다 3자리 4자리 뭐 훅이겠죠. 그래서 밑꼬리를 좀 더 달았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좋진 않아요. 꾸준하게 저점을 올려놓는 그림이 빠르게 한번 칠 수 있는 거고, 얘는 지금 자리로는 1,550원이 고점이에요. 당장으로는 1,550원이 당장으로는 고점. 그 자리가 기존에 하락하고 올라오면서 눌렸던 자리가 1,550원이거든요. 요 자리인 거고, 조금 더 오버슈팅 나온다면 1,600원대까지
1610원 혹은 1600원 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고, 올라오다가 맞고 떨어지면 다시 한 차례 1400원을 확인할 확률이 있습니다. 1400원. 거기서는 지지하는 그림이 이번에는 나와야 돼요. 저점 더 안 낮추고. 저점을 만약에 여기서 한 번 더 요 자리보다 낮추는 그림이 나타난다면 올라올 때도 뭐가 돼? 고점이 낮아지는 그림이 나타날 확률이 생긴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개쓸모없는 종목이 된다. 개잡주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이것보다 시총이 더 낮더라도 얘가 더 개잡주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 이해되시죠? 오래 걸려요. 근데 대신 단기적으로 들어가셨으면 그 단기적인 것만 어느 정도 먹고 나오세요. 굳이 이거 말고도 해야 될 종목 많이 있잖아요. 이해되시죠? 그게 차트가 안 이뻐요. 지저분하고. 굳이 안 하시는 게 좋아 보이는 차트. 아직까지는. 얘는 이미 이렇게 추세를 깨면서 끝났어요. 그죠? 고점을 계속 상승을 하면서 고점을 높여가다가 그 다음부터 고점이 여기서 한 번 더 올렸어요. 다시 가려나? 이때부터 고점이 낮아지면서 이제 낮아지는 거예요. 이런 차트가 되면 흐름이 끊기는 거예요. 흐름이 MPK가 말고 또 뭐가 있던데? NSN. 자, 이 종목 보더라도 그래요. 자, 보세요. 주가가 높이 올려놓고, 이게 하나의 패턴이에요. 뭐든지 주가가 상승을 하려면 기존보다 고점이 높아져야 돼요. 기존보다 고점이 높아지고 저점도 올라가는 그림이 상승을 해주는 거예요. 대신 그런 파동은 한 대부분이 몇 번 나온다? 3번 나오면 뒤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지금의 요 자리를 보더라도, 자 보세요. 제가 이거 좋게 봤는데 지금은 투자를 안 하고 있거든요. 왜 안 하냐면 주가가 하락하고 나서 횡보 좀 해주다가 상승을 시켰어요. 그쵸? 고점을 하나 만들었죠 여기. 그리고 나서 주가가 내려오면서 다시 바닥을 찍고, 그럼 이건 파동이 아니에요. 그냥 단기 세력이 물량 테스트를 하고 올라오면서 고점을 한번 만들고 눌리면서 저점을 만들어 놓고 여기까지. 그쵸? 고점보다 그 다음 고점이 높아져요. 그리고 눌려줄 때 저점도 바닥보다는 높아지는 그림이 나와요. 그쵸? 그리고 나서 올라오면서 요 자리부터가 이제 조금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요 자리부터. 그죠? 저점은 분명히 높아가는데 고점도 낮아져요. 즉 뭐냐? 지금의 자리에서는 삼각수렴 중이에요. 또 그냥 꾸준하게 올라가는 추세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대응을 했었는데, 이 자리를 여기서부터 이제 흔들었단 말이에요. 즉 기존에는 올라갈 확률이 높았는데 지금의 자리는 올라갈지 내려갈지 결정이 안 된 자리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삼각수렴의 중간값을 그어보면 지금의 자리는 어디? 하방 쪽이다 아직은. 그죠? 여기서 다시 올려다 놓고 위를 뚫고 올라서는 그림이 나와야 얘는 한번 날아가는 그림이 나와요. 정말로 날아가는 그림이 나와요. 그때 되면. 근데 지금의 자리는 조금 애매해졌다라고 볼 수 있죠. 그죠? 위에 뭐 저항대가 있어서 그럴지도 몰라요. 왜? 그만큼의 뭔가 안 들어오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장기평이 계속 밑으로 하향하잖아요. 어차피 곧 주가를 상승시키고 내려오면서 단기평선도 꺾여서 내려오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고점이 계속 낮아져요. 대신 누군가 그래도 만지는 놈이 있으니까 저점은 올라간다는 거. 그죠? 요런 자리에서 이 안에서 트라이를 해봐도 상관은 없는데, 길게 보기에는 아직은 애매한 종목이 됐어요. 여기까지는 흐름이 좋았는데, 여기까지도 뭐 나쁘지 않았다 볼 수 있죠. 여기까지도 나쁘지 않았는데 고점이 기존 고점보다 낮아지면 한 번은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꾸준하게 다시 갈지 내려앉을지.
이해되시죠? 지금의 추세는 얘는 또 삼각수렴이에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금요일이라서 제가 방송이 없고 다음주 월요일날 또 찾아뵐 거고, 방송이 마음에 드셨다면 뭐 댓글도 좋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혹여나 리딩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딩비는 월 10만원이고요 예. 아무튼 내용은 그렇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수고하세요. 오늘 실전님이 말씀하신 거